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 싶습니다. 구글이 AI 코딩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부터 또 삼성은 웨어러블 기기에 이걸 적용한다고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력을 줄인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자율주행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뭐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AI의 현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들을 좀 엮어서요. AI가 우리 산업이나 일상 또 미래 경쟁 구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구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발자분들한텐 이거 정말 솔깃한 소식일 것 같은데 구글의 그 유료 AI 모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깃허브랑 연동이 된다고요. 코드를 뭐 AI가 분석하고 설명해주고 오류도 잡고 심지어 새로 짜주기까지 한다니 와, 네, 거의 뭐 AI 동료 개발자가 옆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오픈 AI가 비슷한 걸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구글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걸 보면 이 분야 경쟁 정말 뜨겁구나 싶어요. 네, 맞아요. 제미나이가 이제 GitHub 저장소 코드를 직접 읽고 이해해서 작업을 하니까 개발 생산성은 뭐 확실히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런 전문가용 AI가 이제 우리 손목 위, 또 귀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 갤럭시 워치랑 버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딱 그 예시죠. 와, 기사 예시 보니까 헬스장에서 워치에 대고 오늘 사물함 43번 써야 해 하고 말해두면 기억해준다. 와, 이거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버즈 그 이어폰으로 음성 명령 내리고 답 듣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구글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워치, 자동차 플랫폼, TV, 헤드셋까지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으로 제미나이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AI가 정말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40개 이성 언어를 지원하고 배터리 수명도 최대 10% 늘어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네, 확실히 기대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AI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요. 네, 그 해고 소식 있었죠. 네, 워싱턴주에서 한 2천 명 정도를 해고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는 점.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요. 전통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고숙련 직종으로 세력했었는데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MS CEO가 AI가 코드의 한 30% 정도는 쓴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GitHub 코파일럿 같은 도구가 실제로 많이 쓰인다지만, 이게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넘어서 개발자의 어떤 핵심 역량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꽤 복잡하고 창의적인 영역까지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어떤 기술 경쟁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한국경제 기사 말씀이시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포니 AI. 네, 맞습니다. 중국의 웨이모라고 불릴 정도라는데 이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계가 좀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벌써 판교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요? 와, 네, 이미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로보택시 허가도 받았고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은 규제 때문에 누적 운행 거리가 중국 선도 업체 바이디였나요? 거기랑 비교하면 2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 와, 이거 정말 큰 격차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격차도 문제지만 이런 해외 기업의 공세까지 더해지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일 겁니다. 그렇죠. 이중고네요, 정말. 물론 뭐 포니 AI의 진출이 오히려 국내 규제 완화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맞다. 보안 문제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코인베이스 사례를 보면요.
이게 해커가 시스템을 직접 뚫은 게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기술적인 해킹이라기보다는 해외 지원 계약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내부 도구 접근 권한을 얻었다는 거. 일종의 사회공학적 공격인 셈이죠. 아, 시스템의 취약점이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노린 거군요. 네, 비록 비밀번호나 개인 키, 자금 자체가 유출된 건 아니고 영향을 받은 사용자도 전체 월간 활성 사용자의 1% 미만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돼서 이걸 악용한 2차 피싱 사기 같은 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해커가 2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코인베이스가 거절하고 오히려 그 돈을 해커 검거 정보에 현상금으로 걸었다는 내용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은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부자 위협이나 이런 사회공학적 공격의 위험성은 여전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피해자 보상 약속하고 보안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계속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AI는 한편으론 개발 환경을 혁신하고 제미나이, 기터브 연동처럼 또 우리 일상 기기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삼성 워치나 버즈처럼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기존의 고숙련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MS 해고 사례, 국가 간 기술 경쟁의 판도를 바꾸면서 포니 AI 진출, 또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까지 코인베이스 해킹처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변화입니다. 네. AI가 가져오는 이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일과 생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들, 예를 들면 고용제도라든지 기술 경쟁 관련 정책, 아니면 데이터 보호 규정 같은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급격한 변화에 가장 좀 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용시장일까요? 아니면 기술 경쟁 환경, 데이터 보안,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